그녀의 이름은 박지수. 나이는 40살.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였습니다. 엄청 친근한 스타일이에요.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엄청 잘 챙겨주려고 하고. 평소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늘 유쾌했다고 합니다. 커피도 좀 사주고 간식거리 같은 것도 사주고 기고 재밌는 사람.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사람 잘 살가운 챙기고.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런 거 엄청 많죠. 평소 명품 쇼핑을 즐기고 SNS에 자랑하듯 사진도 자주 올렸다는데요. 남편이 남편이 대기업이네요. 대기업이니까도 자기가 항상 자기 월급을 다 쓴다고 얘기했어. 2018년 10월 입사한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성격 좋고 일도 잘하는 그녀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죠.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법을 잘하더라고요. 업무를 잘해. 그런 업무까지도 잘하니까 굉장히 신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1월 9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일이 힘들고 어쩌고 막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는 듯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퇴사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직서 하나 날짜만 해놓고 그냥 딱 던지고 나갔더라고요. 사인도 없이. 그녀는 왜 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호련히 떠났을까? 그녀가 사라진 뒤 그동안의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1월 그때 9일날 사원이 퇴사를 했는데 세금 체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무슨 세금 체납이냐 우리가. 내가 다 사인했고 지출결이 다 사인했는데 왜 세금을 안 냈냐 그랬더니 이런 게 또 많다는 거예요.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가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3년 반 동안 18억 정도의 이런 횡령 배임을 15년 동안 벌은 걸 걔가 다 가져간 거죠. 아이고. 걔는 정말 인간이 아닌 인도 먹을 수가 어떻게 그 짓을 해요. 이거가 이제 쓴 법인카드 내역서예요. 2021년 6월부터 퇴사하기 이틀 전인 2023년 1월 7일까지 그녀가 사용한 법인카드. 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합니다. 명품 사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 다 사치품에 썼거든요. 한 명품 브랜드를 유난히 좋아했던 그녀는 가방을 구매하고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구매한 가방들은 어떤 것들일까? 지금 전국으로 품절이에요. 쫙 오신 고객님들이 다 구매해가시니까 그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고 사실 직원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미리 연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제품을 예약을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는 입고돼서 연락을 드리는 시스템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녀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인기 상품을 매장 직원이 따로 챙겨줬다는 겁니다. 그녀가 구매한 가방은 2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사 제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그녀가 자주 찾았던 한 백화점의 명품관. 혹시 그녀를 기억하는 직원은 없을까? 네, 혹시 보신 적 있을까 해가지고. 삐님 아니야? 맞아요. 메모에 제가 이제 왜냐면은 저한테 처음 전날에 자식들 때문에 엄청 많이 들렸거든요. 저희가 그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명품 브랜드의 가방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총 5,300여만 원. 제작진은 취재 중 그녀의 쇼핑몰 포인트 점수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쇼핑몰을 이용했는데 그중 한 곳의 포인트 점수입니다. 14만 5,437원이면은 1억 4,543만 7천 원, 03개를 더 붙여야 돼요. 이게 포인트 점수거든요. 이게 다 토탈이에요. 백화점, 그다음에 아울렛, 마트, 트레이더스, 스필드까지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눈에 띄는 게 또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수없이 구매했는데요. 1년 동안 6,700여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한 커피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긁은 금액은 1,500여만 원. 피규어 구매로도 3,400만 원을 썼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독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지금처럼 쇼핑 중독이든 다 내성이라고 하는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점점 더 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1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한 어쨌든 만족을 했다라면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써야 옛날에 10만 원을 썼던 그런 효용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내성. 그래서 점점점 많은 돈을 써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법인카드로 온갖 사치를 부려온 그녀. 1년 6개월 동안 12억을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만든 거짓 보고서로 회사의 눈과 귀를 가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카드만 횡령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너무 크고 계좌이체도 다 찾아봐야겠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계좌로 이제 들어간 게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10월 10일 그녀는 회사 돈 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루 4차례 이체를 하기도 하고 금액도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3년 3개월 동안 회사 돈 5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저희가 정리한 건데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을 바꿔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한 내역이에요. 본인 통장으로 국세로 이제 위장을 해서 4,300만 원 정도 개인 통장으로 이제 이체를 시킨 내역이에요. 실제 예금주가 이름으로 뜬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회사 돈을 입금할 때 상대 예금주 이름을 조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고가현이라는 사람에게 입금을 했지만 실화탐사대에게 보낸 것처럼 거래 내역을 남게 한 겁니다. 자금이고 매출이고를 지금 현재 통장에 얼마 있다. 수익 추출 금액, 현재 잔액 얼마. 이게 딱 적혀 있거든요. 그걸 조작을 하는 거죠. 돈이 있는 것처럼 항상 조작을 해서 현 재고가 항상 맞게끔 매일 매출, 잔액 이런 것들이 다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금 업무랑 회계 업무가 별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 장부를 이렇게 조작하면서 자금까지 만질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사고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되게 특이점이 일단 법인카드로 10억 이상을 횡령한 경우에는 저는 이 전 사례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한 개인만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특별히 뭔가 어떤 그 감시라던가 감독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를 전담했던 그녀는 입사 1년 차였던 2019년부터 현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법인카드도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녀가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몰랐을까? 오픈을 했다, 이거 성공했다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 웨이팅 그거 있잖아요. 그 번호 보내주면서 뻔이다 뭐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모니터에는 항상 인터넷 창만 떠있고 좀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할 거고 뉴스는 뜨는 게 잘 없다면서 계속 그거 클릭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하시긴 했어요. 4년 동안 함께 일하며 마음을 나눴던 동료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충격이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래도 제일 가까이 제일 자주 오래 보고 붙어있고 했었는데 그리고 회사 돈으로 했다니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미쳤나?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해서 또 번 돈인데 그렇죠. 개인이 다 쓴 걸 보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한 동료는 그녀에게 확인도 해봤다는데요. 왜 회사 돈 큰데 써 얼마 정도? 아니야, 카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카드 손댄 거예요? 카드 막 쓴 거야? 응, 얼마나 썼는데 카드를? 몰라. 안 걸릴 줄 알았어 카드 쓰는데?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거 터질 거 알고도 퇴사한 거야. 얘기하네요. 믿고 맡겼던 직원의 배신. 18억 횡령에 회사 대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진짜 멘붕이었어요. 완전 거의 생각을 못할 정도로 멘붕 상태였는데 그 횡령하는 수법이 너무 그냥 괘씸한 거죠. 그냥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제 횡령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까지도 그녀는 2차례 자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이체했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1시간 전 마지막으로 7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겁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회사 통장에 남은 잔액은 439만 원.
아, 15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의 잔고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힘욕을 부리고 생각을 해. 사람이 나 진짜 당당하다. 제가 그 정도까지 긁은 줄도 몰랐었어요. 상가가 어딨냐고. 한국 선물도 많이 했고요. 선물을 해?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준 것도 있고요. 가정 누구? 친척들, 동생. 또 네 돈으로 사주지. 왜 회사 돈으로 사줘? 열심히 제가 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까? 직접 만나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여러 차례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는 그녀. 그런데 다시 찾은 날 외출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 MBC 실화탐사에 제작하는 권호정 PD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 전 회사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저희가 왔어요. 아니, 경찰한테 드릴게요.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어요? 명품 사시고 여행 다니시고 상품권 사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상관없어요. 근데 금액을 그렇게 쓰셨으니까 회사 돈으로 아니요. 안 쓰셨어요? 쓰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횡령하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18억 횡령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믿었던 그녀에게 발등을 찍혀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18억을 횡령한 죄를 묻기 위해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증거를 이만큼 냈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틀 전 그녀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커피 사주고 밥 몇 번 사주고 뭐 이러는데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만 진술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사실 경제 강공들은.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도망갈까 봐 밤새 집 앞에서 저는 있고 진짜 그랬거든요. 이제 도망갈까 봐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집 상태를 좀 확인시켜달라 해가지고 집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너 직원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과 너에 대한 분노에 지금 응? 몸을 떨고 있어. 어? 혹시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차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저 빨간 운동화는 되팔면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너무 일단은 진짜 화가 났죠. 피가 진짜 거꾸로 쏘는 기분이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저도 이제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진짜 울고 싶을 만큼 진짜 아무 죄의식 없이 이게 다 회사 돈으로 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그냥 온갖 명품이 그냥 다 그냥 쌓여 있는 거지. 그냥. 곳곳에. 명품을 산 이유가 황금성 때문에 산 것 같아요. 판매용처럼 박스도 안 뜯은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대로 바로 이 판매를 하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새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1,250만 원에 올려놓은 한 명품백은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법인카드와 빼돌린 회사 돈으로 호사스런 쇼핑을 즐기는 동안 가족은 몰랐을까? 남편한테도 얘기해. 하나 됐다고 얘기가 빨리 하는 게 나아. 알면 이런 다음이지. 최대한 남편이 모르게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모르게 할 해요. 수 있나요? 여행을 다닐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항공권 구매로 총 6,600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 여행만 12번에 달합니다. 제주도를 진짜 밥 먹듯이 갔었어요, 주말이면. 자기는 1년에 제주도를 14번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번에도 일본 어디 가기로 했고, 뭐 하면서 얘기 많이 하셨죠? 일본 여행도 3차례나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남편은 자신의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항공권 900여만 원. 가족이 머문 리조트는 괌 최초의 6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애들 여행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행 다녀서 애들이 뭐 좋아하냐? 너 뭐 남편만 좋은 거지? 큰애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갔다 온 거가 있어서 그거 갔는데 갔다 온 만큼 애들이 커 있어서 그게 좋아서 자꾸 더 갔어요. 아내의 회사 법인카드로 여행을 다니고 사치스런 소비 생활이 계속됐는데 정말 남편은 몰랐을까?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을 지금 횡령을 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천만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어머니 피해자 입장에서 전화를 한 거고 그 말을 왜 저한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궁금합니다. 남편분 되시죠? 이번에 저희가 그 횡령 관련해가지고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을까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나 근데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아, 근데 여행이랑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시고 그 항공권도 결제를 아내분이 다 하셨던데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생활비는 거의 제가 다 내거든요. 나머지 다 서로 월급 관련해서는 서로 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사용할지 서로 모르는 게 사실은 그거에 대해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명품도 그렇게 엄청 많이 사고 막 이러시던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사실 들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알아서 네. 최대 3년 동안 계속된 아내의 횡령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남편. 몰랐다는 거네요. 해외여행도 되게 자주 가고 명품 쇼핑들을 자주 하는 그 월 쓰는 소비 금액이 자신의 월급을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남편이 뭐 아내가 다른 부업이 없는 것도 뻔히 알 텐데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꽤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하고 계속 갔다는 거는 사실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힘들겠죠. 충분히 공동정범, 소위 이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카드를 손에 쥔 그녀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돈을 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남들의 부러움을 샀고 가족 생일 파티도 호텔에서 열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장 보는 것조차 자신의 카드인 양 끊임없이 사용했던 그녀. 왜 검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원래 이렇게 이제 명품을 사고 이렇게 쇼핑 중독을 하고 있는 이분의 그 특성이 말하자면 낮은 자존감과 애착 결핍, 본인의 어떤 애착 결핍 때문에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명품들을 사고 또 차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소비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기다리는 제작진 앞에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누구죠? 엄마예요. 어? 시어머니. 네. 네. 제가 지금 112에 신고할게요. 뭘 신고한다는 아직 거죠? 경찰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여보세요? 저희가 사건이 연루가 돼서 다짜고짜 제작진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가 횡령이 됐는지는 아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결제 내역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없어요. 18억 아니라 1,800억이라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어떤 제도를 어떤 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서가 다 확인해보세요. 부분에서 잠깐. 얼마큼 부풀렸는지는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는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네. 그 회사 다녔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합시다. 사귈 때는 좋아서 그저 해해가 어리고 받고 나서 터지니까 네가 한 거야. 미루는 건 아니죠. 이제 와서 일 터지니까 나는 몰라. 그게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돈이 아니라 네? 법인카드 아니, 그 결제잖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혹시 혼자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알고 있었죠. 사귈 때는 좋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뭘로 저희를 그러면 신고? 자, 그게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아, 알겠어요. 네, 그걸로 저분이 이제 당시에 저분이 그러신가 봐. 그 스토킹 처벌법. 네, 그러니까 저희 경고를 하는. 그녀의 어머니 주장대로 회사 동료들은 그녀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을까? 너무 진짜 연락도 법인카드 쓴 거 다 알고 있어요. 웃으시는데요? 말이 안 되죠. 증거가 없죠. 아예 저런 얘기를 저렇게도 그냥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구나. 커피 살 때도 본인카드 내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뭐 회사 카드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우리가 그걸 왜 써요? 이렇게 나오지. 그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했을 리가 없잖아요. 모두를 속이고 18억을 횡령한 그녀.
회사 통장에 439만 원만 남겨놓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온 거를 딴 사람이 다 이제 그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감도 무너지는 것 같고 직원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몇몇 직원들은 또 사직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진짜 상해를 안 입혔다 뿐이지 거의 지금 타격감은 거의 살인자인 거였잖아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 회장님도 이거를 15년을 한 회사인데 15년 동안 번 게 지금 한 푼도 안 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이야. 없네요. 네. 아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별일 없는 듯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른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로서는 그 금액이 회사의 조망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집중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18억 명품녀로 살아온 그녀. 그 순간은 더없이 달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인생의 나락.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평생 남을 겁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의 영등포 거리. 이틀 전 믿기 힘든 이야기가 퍼진 이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의 진상이 드러나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치고받고 이러가지고. 치고받지는 않는데 밀고만 못 사는 한 명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경찰한테도 뭐라고요? 한 명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출발했구나. 119가. 그래서 뭐 막 좀 근데 난장판이더라고요. 저도 번호표만 갖고 내려왔는데.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리는 이유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이 구입한 건 다름 아닌 포인트랍니다. 뭐 50명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 되니까 지금 계단 1층부터 다 줄 서 계시거든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첫날 밤 현장에서 환불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돌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뚝이야? 의사 설명 됐나요? 저희 많이 기다릴 수도 없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포인트의 90%를 현장에서는 48%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환불 진행으로 현장의 불안감만 커져가는 상황. 자꾸 제가 수사관님 안 보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봐야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올 텐데 여기 계신 분의 인원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강이라도. 500명 정도가 얼마인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미수를 어떻게 파악하라고 문제예요. 500명은 제가 알거든요. 일단 자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의 가입자는 무려 100만여 명. 환불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돈이 지급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절반이라도 먼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보려다 한순간에 수백만 원을 잃게 된 사람들.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포인트를 껴안고 불안에 떨고만 있는데요. 올해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미선 씨는 쇼핑몰에서 처음 머지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10만 원짜리가 8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것도 있나 하면서 봤는데 리뷰 같은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리뷰에 막 영수증 같은 것도 올리시는데 그래서 혹해가지고 한번 저도 사봤어요. 이용 방법은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를 선결제한 후 휴대폰에 등록하면 됩니다. 아하. 음식점부터 마트, 편의점까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 참 편리했답니다. 아예 안 드네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021년도에 이런 게 가능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쉬운 사람은 너네고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은 너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달 11일 갑작스럽게 일부 서비스가 중지되며 가맹점 2만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카페,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머지 포인트. 처음엔 3만 원, 5만 원씩 충전을 했지만 나중엔 한 달치 월급까지 넣어놨답니다. 아이고. 그 이유가 있다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광고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벤트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설마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안 따져봐도 20% 할인 낸 돈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만큼 100% 전부 돌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7년간 장사를 해온 고깃집 사장님도 몰려드는 손님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선물 세트를 선뜻 사가는 포장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포장하려고 줄을 섰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30만 원, 40만 원 결제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준비했던 고기가 1시간 만에 동날 정도로 바빴던 그날 대부분의 손님이 머지 포인트로 결제를 했습니다. 대박 났다고 생각한 그날 폭탄을 넘겨받은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한 손님은 무려 1,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머지 포인트로 결제했습니다. 선물 세트를 저기 50개를 주문했으니까 그게 1,600, 1,700만 원이 됐었는데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금액이 뭐 일주일에 1,000원 정도 없었으니까. 한 카페의 사장님은 장사를 접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한적하던 오픈 시간대에 몰려온 손님들이 몇십만 원씩 포인트 결제를 했지만 머지 포인트 본사에서 행사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다른 생각도 할 틈도 없고 그냥 좀 나중에 돼서 좀 이상하다 그 생각만 한 거죠. 이렇게 많이요? 머그컵과 원두, 고급차 등을 싹 쓸어버리고는 진열된 물건들이 동인하자 예약까지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머지 포인트 매출은 평균 10만 원 미만. 하지만 당시 4시간 만에 970만 원어치를 머지 포인트로 팔게 된 사장님. 비정상적인 매출에 포인트 환불 불가를 내걸었고 이후 다행히 정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환불을 받으러 회사로 찾아간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회사 대표는 보이지 않고 직원들도 언제 떠날지 두려운 상황. 지금 내부에서 직원분도 탈진하고 아마 뭐 난리가 났었어요. 없는 직원들 총알바지처럼 놔둬놓고 그 뭐 고난 있는 사람은 강남에 있는데 나 지금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성함 말씀하세요. 누구요? 잠깐만요. 안 들려요. 천천히.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네네. 제가 함께 에서 오늘 인터뷰와 함께 창업한 대회 CSO라고 하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찾아오신 분들 대표에서 말씀하시는 거면은 찾아오신 분 전부 다 인적사항만 적고 가시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모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직원들만 제발 풀어주시기를. 전화 속 남성은 사태 첫날에 회사에 있었던 인물로 머지 포인트의 경영 책임자이자 창업자인 권 씨입니다. 회사의 전현직 대표는 모두 동일한 성씨로 가족 기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일대 대표이자 현재 경영 총괄을 맡고 있는 34살의 권 씨와 굴지의 국내 대기업 임원과 교수를 지내며 회사 운영 경험이 있는 이대 대표, 그리고 현재 대표까지 이들은 무슨 관계인 걸까? 어렵게 이대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혀 아빠는 그냥 뭐 친척도 아니고 뭐 저희가 이제 해독주스로 돈을 벌고 엑시스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대기업의 임원이나 뭐 오래 계신 분 중에서 창업이나 뭐 이런 업에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 보이는데 내 책을 보니까 그래도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창업 자금도 사비로 대주고 당금도 준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자기한테도 100만 원 정도를 주면은 1억짜리 1% 지분으로서 공동 창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시작된 거죠. 용감한 남매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회사를 만들었고 점차 입소문을 타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니콘으로 도약하려던 머지 포인트가 추락한 이유, 우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 보면은 2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적자가 마이너스 200억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 이게 마진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셈이에요? 아니, 마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마진을 빼는지 모르겠네요.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인 거죠.
올해 1월부터 적자 액수는 조금씩 늘어났고 사태가 터지기 4개월 전 이미 200억의 누적 적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참. 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포인트를 더 발행해 고객들의 현금을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됨에도 포인트 발행량을 늘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현 대표인 누나 권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작성된 아파트 계약서의 임차인은 권 씨가 아닌 부동산업을 하는 관계사의 법인이었습니다. 권 씨 일가의 재산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호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는데 임차료는 모두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호화로운 최고급 주택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 펜트하우스 때문에 좀 문의 좀 들어보고 예, 뭘. 월세가 대충 월세 보증금이 1억에 보통 한 1,000에서 1,100 정도 돼요. 화장실이 3개고 방이 4개예요. 4개.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냈던 공간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대 대표는 알고 있었을까? 네네. 펜트하우스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사무실 어딘지 모르겠으나 일단 사무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호텔이나 뭐 펜트하우스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아마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마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작진을 찾아온 내부 제보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오피스라고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있었고 가족이랑 같이 살았고 오피스 임대 비용 중에 전체 사무실 임대 비용보다 개인 사무실 임대 비용이 많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개인 임대한 게 아니라 머지포인트로 임대를 한 거고요. 머지포인트 대표의 아파트 월세를 계약한 곳은 2019년 법인으로 설립된 머지포인트의 관계사로 부동산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권 씨의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머지 대표의 사택 임대료 등을 이곳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감사록입니다. 대표의 사택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한 부동산업 관계사와의 거래에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4월 달에 갑자기 보증금이 7억이 올라갔거든요. 아하. 그런데 임차료는 그대로 증가된 게 없어요. 7억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흔적은 없으니까 그게 뭐 다른 집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임차료는 동일한데 보증금만 7억이 나갔다. 본사에서 부동산 관련 계열사에 7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금액은 들어오지 않았고 돈의 흐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권 씨 회사와 깊게 관련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작은 업체로 작년 10월 창업자 권 씨가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습니다. 감사록에서는 사측과 이 회사 간의 매출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요, 매출액이 29억이 나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7억이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회사가 존집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업을 안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자금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닐까라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0여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는 지지부진하기만 한 상황. 하지만 사무실의 문은 닫혀 있는 상태. 더 이상의 오프라인 환불을 받지 않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환불을 신청하라는 입장. 외부인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새로운 고객과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만들었던 홍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 시사는 여자주 들어가시면 다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찍으시면 지금 찍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화실에 돼요. 언제쯤? 저희 그거 가요. 다음 주셨으니까 내가 전화를 바로 할 거예요. 네, 바로 해요. 바로 하면 연락이 갈 거예요. 권 씨 남매는 어디에 있는 걸까? 경찰 내사 시작 일주일 만에 권 씨 회사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표 3명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로 어떤 자료 위주로 확보하셨나요?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음식점 외 업종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부터 전자금융업체 등록 대상임을 알렸다는데요. 하지만 사측은 정식 등록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 우리는 권 씨 남매의 누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당일 수많은 취재진을 피해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간 권 대표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사태를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인터뷰 좀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사실 무근인가요? 제가 내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감사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물업자 등록 요건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발행액의 50% 이상은 안전 자산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200만 원 한도 초과를 한 고객 금액이 총 60억 정도로 깨졌어요. 이 고객 한 명당 200만 원 안쪽으로 요건을 맞춰야 한다 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오너의 가족들이 뭐 한 1억 이상 몇천만 원씩 충전된 금액 계정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삶으로 의심됩니다. 문제 본질은 뭐 전자금융거래 문제 본질이 아니고 경영진들의 횡령 대인 문제가 담겨 있어요, 대부분. 권 씨 남매 친인척 명의로 약 5억 원의 머지 포인트가 쌓여 있고 관련자만 10여 명인 상황.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방송 1,000만 원씩 매달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회사의 정식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대주주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돈을 모은 회사 자금으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 씨 가족이 다닌다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사대에서 나온 JD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이제 좀 헌금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좀 2천만 원 이상 한다는 게 이게 사실적인 부분인 건지 좀 확인하는 게. 그럼 확인이 어렵죠. 이거 얼마를 하는지는 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어렵죠. 어려운 사람 약간 좀 도와주는 느낌으로 좀. 제가 알기로는 모지에서 꽤 많은 학생들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게 다 알고 보면 고객들의 예치금인 거죠. 그렇죠. 그 돈이잖아요. 조금씩 환불을 진행했던 사측은 한 쇼핑몰이 머지 포인트를 환불해주자 혼란을 이유로 이마저 중지했습니다. 돈은 몇십만 원이 날아갔는데 바로 직전에 못 사준 1,200원 뭐 이런 음료수가 더 아까운 거예요. 왜 그걸 안 사줬을까? 대처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저런 계산법은 어디서 나오면 저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걸까? 일대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객 돈을 좀 횡령을 해서 경영진들이 사용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를 하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죠. 결제 수수료가 아무리 못하다고 해도 유통사 기준으로 따져 3.5%가 넘게 나와요. 그럼 424억에 3.5%는 얼마 될까? 당연히 10몇 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죠. 맞죠? 우리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가? 이게 여기서 핵심인 거죠. 우리 운영비가 1%도 안 돼요, 거기에. 저희가 쌓아온 그 부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혜택들이 저희 장부상으로 그 마이너스로 쌓여 있는 거지. 그 머지 포인트로 이제 가족분들이 충전을 사용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줬어요. 근데 그게 제일 이제 그 엉터리 감사록을 저희가 수용을 했어요. 게다가 엉터리 감사록이지만 정상화가 된다고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거를 안 하면 제가 뭐하러 뛰어다닙니까? 고객들도 안심할 만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통화하겠습니다. 머지가 규정을 안 지켰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재를 했던 거고 근데 규정을 계속 지켜서 비즈니스를 했어도 어느 순간에 다른 이유, 그 어떤 이유라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똑같은 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는 언제 또 폭탄처럼 터질지 모릅니다.